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썼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종가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먼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8% 상승을 하면서 3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34,20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6%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18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좋습니다. 0.1% 상승을 하면서 14,052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흐름을 한번 보시면 두 지수는 4주 연속, 또 나스닥 지수는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210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좋지는 못합니다. 휴일 영향을 받고 5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32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7%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210선도 넘어서서 3,213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1,0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0.46%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43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447종목이 오르고 있고 39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597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9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2억 원, 기관은 4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690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94억 원, 또 기관은 322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906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내에서는 빨간불을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혹은 또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0.11% 강세를 보이면서 90만 원 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 국제 지속 가능성 인증 ISSC 플러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0.22%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차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아산 공장의 생산을 또 내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신속 진단 키트가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0.1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부여 확약 물량이 풀리는 첫날인데요.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의무 보유했던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는 날입니다. 주가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하면서 3에서 4%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대덕전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10.45%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에서도 10%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베트남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베트남 신규 프로판탈 수소 공장 가동에 따라서 이익이 또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1분기 매출이 705억 1,600만 원, 또 영업이익은 185억 4,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환인제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인제약은 주가를 보시면 5에서 6%대 상승률,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인제약의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레아길라 캡슐 임상 3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가운데 파란불을 켠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시즌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1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전해드렸듯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프리필드 주사 제형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5% 약세를 보이면서 9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휴마시스를 함께 보시면 앞서서 셀트리온에서 전해드렸듯이 미국 FDA에서 신속 진단키트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의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22%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4,750원, 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지분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역시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4%대 강세를 보이면서 5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24%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길이가 꽤 긴 양복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17,350원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MCU와 관련해서 이슈가 더해졌고요. MCU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6배나 오른 상황인데 이 기술을 지금 어버브 반도체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금융업, 음식료품, 제조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은행과 종이목재,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업종도 약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 업종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IT 하드웨어와 기계 장비, 제약, 섬유 의류 업종도 전거래보다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좋지 못합니다.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인터넷, IT 소프트웨어, SBC, 소프트웨어 업종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녹십자, 금호석유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SK텔레콤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은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주말은 네. 뭐 무난하게 잘 보냈습니다. 무난하게 보내셨어요? 네. 뭐 철쭉 얘기하셨는데 뭐 온라인으로 보셨나요? 아니 못 갔다 왔죠. 거기 뭐 온라인으로 안 팩스했다가- 보셨어요? 아니 뭐 뉴스 네. 기사는 봤어요. 뉴스 기사만 네. 보셨어요? 네. 근데 월요일은 확실히 네. 그 월요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월요병 없으세요?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전문가님은 뭐 주말에 어떻게 보내시길래 월요병이 있으실까요? 궁금하네요. 아니 뭐 그냥 무난하게 보내죠. 근데 월요병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계속 일하는 거죠. 네. 일요일도 출근을 해서 네. 일을 하면은 월요병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죽겠죠. 네네. 아니, 뭐 그런 걸 봐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런 우스갯소리 기사들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우리 주식 시장을 한번 보면 지금 또 지수가 또 좋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지금 3,210선까지 또 터치했다가 살짝 내려갔고 또 네. 코스닥 시장은 1,020선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올해 황제주에 등극했다가 미끄러졌던 종목들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 황제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100만 원, 네. 100만 원을 넘어서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주당 100만 원. 네, 한 주당 1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NC소프트, 뭐 LG화학, 태광산업 이런 주식들이 이제 네. 100만 원 넘었다가 다시 떨어진 주식도 있고요. 다시 뭐 100만 원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주식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고가주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뭐 1,000원, 2,000원, 뭐 100원, 500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진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뭐 80만 원, 90만 원 되는 종목도 좋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NC소프트, LG화학, 태광산업 주식들이 대부분 좀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또 1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NC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NC소프트는 사실 뭐 최근에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게이머들한테 원성을 좀 많이 샀던 것들, 뭐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확률 아이템, 맞아요. 확률형 아이템이라서 거의 뭐 로또죠. 로또라서 확률이 뭐 이렇게 뽑혀서 하나 잘 뽑으면 대박 나서 거의 뭐 집안이 몇 억을 벌게 되는, 네.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 잘 꽝이죠. 꽝. 로또처럼 꽝입니다. 근데 이 맛에 한번 대박 나기를 원하는 맛에 계속해서 뽑는 건데 이것을 또 롤백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예전으로 업데이트된 걸 되돌린다는 말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에 돈을 질렀던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불이 안 되고 뭐 게임머니로 또 일부분만 돌려준다 그래서 뭐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또 신작을 또 개발한다고 해서 네. 지금 트릭스터 M 출시를 앞두고 또 굉장히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머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항상 이 불씨는 남아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면서 또 신작도 계속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이제 구글 대만에서 1위를 차지하고 네. 또 일본에서는 톱 10에 올리면서 굉장히 좀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앞으로의 상황도 좀 다시 황제주로서의 귀환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LG화학의 경우에도 회복하는 분위기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과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죠. 합의를 했잖아요. 네, 네. 합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이제 뭐 2조 원, 네. 2조 원대 합의를 기대를 했지만 그거만큼은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 뭐 그래도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LG화학이 다시 한번 또 정상화로 돌아설 것이란 그런 것들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좋고 지금 뭐 2조 원,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을 사람들이 바란 겁니다. 네. 뭐 3조 원, 4조 원 바랬는데 지금 현금 1조 원과 향후 로열티 1조 원 정도로 그쵸. 지금 책정이 된 네, 거라서 맞아요. 네, 지금 뭐 좀 더 받기를 원했다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악재는 어느 정도 지금 건너간 상황이고 분기 뭐 최대 영업이익 실적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어서 지금 LG화학이 좀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짚어주셨던 태광산업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광산업은 지금 주가가 110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1만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태광산업은 원래 174만 9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네. 진짜 황제주 하면 빼놓지 않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크게 급등했었던 종목이고 NC소프트도 작년에 이제 황제주 반열로 올라섰는데 태광산업은 2019년에 이미 170만 원대였고 그 전에도 뭐 2016년, 2015년, 2014년에도 이미 100만 원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황제주였다. 원래 황제주였는데 이게 원래 황제주였다가 황제에서 자리를 잠깐 내려왔어요. 자리 내려와가지고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서는 지금 흐름이고 다시 100만 원 넘어섰죠. 네. 근데 여기에는 좀 호재도 있습니다. LG화학과 함께 울산에 이제 대규모 AN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화학 쪽으로 업황 자체가 또 긍정적인데 여기에 해당 재료를 네. 또 공급하는 공장을 또 LG화학과 손을 잡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 황제주에 대한 것들을 좀 개념을 정립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황제주가 이제 100만 원 넘으면 보통 황제주라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뭐냐? 삼성전자는 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해오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예전에 황제주였습니다. 분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0만 원, 250만 원 갔기 때문에 네. 황제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분할해서 8만 원 이렇지만 어쨌든 분할을 안 했다면 여전히 황제주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분할하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황제주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주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증권가에서 이렇게 그냥 이름 붙인 것 뿐이지. 네. 뭐 사실 뭐 꼭 1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400만 원대였는데 그렇죠.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8만 원이 된 거고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예전에 400만 원 갔는데 지금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삼성전자도 이미 황제주다. 이미 황제를 넘어서 뭐 거의 신급에 도달한 네. 삼성전자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액면 분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황제주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안 돼요. 또 그렇죠. 무조건 황제니까 나 이거 저거 사 이런 식으로 또 맹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태광산업이 지금 100만 원이지만 또 액면 분할해서 10분의 1로 하면 또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또 20분의 1로 하면 5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또 뭐 액면 분할 그리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수치적인 것들 또 너무 100만 원 넘어서서 비싸다는 인식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가서 너무 비싸다 300만 원 안 갈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8만 원에서 넘어서서 액면 분할 전으로 돌아가면 400만 원 넘어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400만 원까지 가고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도 막 2천만 원에서 못 올라갈 것이다 그러지만 8천만 원까지 가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의 상한선을 이렇게 너무 비싸다는 거를 황제주의 그 부담감 이런 것들 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 기업의 내재 가치와 기업의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황제주를 좀 접근하시면은 투자에 좀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보면요.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종목들을 황제주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NC소프트와 LG화학, 태광산업의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주춤하던 주가가 요즘 들어서 다시 또 꿈틀대고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배당금을 풀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네, 엄청났죠. 13조. 네. 13조 원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1인당 35만 원씩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3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3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는데 35만 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한 주에 8만 3천 원인데 내가 배당만 35만 원 받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도대체 시가 배당률 몇 퍼센트 받는지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도대체 왜냐하면 한 주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10주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맞아요. 100주를 갖고 네. 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배당금이 이제 보통주 한 주가 354원 이고 여기서 특별 배당금 1,578원 두 개 합쳐가지고 1,932원이죠. 보통주는. 그러면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1,932원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네.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932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몇 퍼센트 내가 만약 100만 원 갖고 있으면은 얼마를 받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얼마를 받는지. 그러면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1,932원을 한 주당 받는데 네. 1,932원 나누기 현재가. 현재가. 현재 삼성전자 시가. 오. 그럼 제가 대충 잡아볼게요. 현재 뭐 삼성전자 시가가 계속해서 변동되잖아요. 네. 뭐 100원, 200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서 83,8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932원 나누기 83,800원 하고 여기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오. 그러면 값이 2.3% 나옵니다. 2.3%.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 100만 원 갖고 있으면요. 2만 3천 원 받는 거예요. 이 배당금을. 오. 그리고 1,0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요. 23만 원 받는 겁니다. 딱 이해가 쉽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겁니다.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23만 원 받고 1억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230만 원을 받는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자, 본인의 몇 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네. 텐데 자,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떠냐?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죠, 당연히. 삼성전자 네. 우선주는 더 높아요. 오. 삼성전자 우선주는 일단은 배당금을 1원 더 줍니다. 아, 1원. 1원 더 준다고 이거 뭐야? 별거 아니다. 모이면 커요. 1원 별거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이게 상당히 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삼성전자 보통주는 그 83,800원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75,200원을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가 자체가 네, 다르니까. 삼성전자 우 자체가 75,200원에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1933원에서 1원 더해서 1933 나누기 75,200원이 곱하기 100을 하면요. 2.5%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한 주를 갖고 있으면요. 100만 원 갖고 있으면 2만 5천 원을 받고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25만 원. 1억을 갖고 있으면 250만 원을 배당금을 받게 된다. 연단입니다. 1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은행 이자, 네. 이자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 이자가 2%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기준 금리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동결이 되잖아요. 계속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그러면서 지금 뭐 2%가 안 되는 은행 적금, 예금 적금이 많은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가 2.3%고 우선주가 2.5%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브랜드를 믿고 장기 투자하는데 예전에는 또 지금 역대급 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3조가.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도대체 얼마 받는지는 계산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2.3%, 2.5%를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앞으로 다른 종목도 그 배당금 나오잖아요, 한 주당. 그거를 현재 시가랑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의 몇 퍼센트를 받는다. 요거를 좀 계산을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배당금 총액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데요.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은 배당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총수는 이재용 부회장 뭐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일가인데 네. 이건희 회장 전 이건희 회장 고액 이건희 회장. 근데 이분들이 그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거의 외국계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무려 7조 7,400억 원이나 배당금을 받습니다.
전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보통주가 55%고 우선주가 79%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돈을 챙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총수일가가 받은 배당금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총수일가 배당금은 대략 1조 원이 넘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가 4%, 네. 4.18%고 우선주가 0.08%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네네. 이건희 회장 7,462억 원 가량 받죠. 네.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재산 분배를 좀 하겠죠. 네. 일가가. 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1,258억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주가 0.7%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홍라이 전 리움 관장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시죠? 부인이신데 1,620억 원 가량 받고 보통주 0.9%인데 밑에 보세요. 밑에 외국인. 야, 외국인이 외국인 뭐죠? 7조 7천 쫙 나오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국인이 와, 진짜 많네요. 지분을 네.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아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전에 거의 외국계에서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네. 이씨 일가 회장님들 일가 분들이 지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경영권은 방어할 수 있지만 개인별로 보면은 1위예요. 1위인데 맞는데 네. 외국인 한 명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짜잘짜잘하게 수많은 외국인들, 수천만의 외국인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개인 투자자는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받는데 어쨌든 외국인보다는 훨씬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답변도 해주셨고 방금 전에 표를 통해서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배당금 규모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대략적으로 1조 원 가량을 받는데요. 네. 1조. 근데 이제 동학개미, 그러니까 개인도 개인 나름인 게 그렇죠. 개인도 큰 손 개인 있고.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재용 부회장도 개인이에요. 그렇죠. 네, 이재용 부회장도 개인이고. 구강모 회장, 네. LG 구강모 회장도 개인입니다. 네. 구강모 회장이 갖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것들은 개인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다 합하면 1조인데 이 큰 손들을 빼고 네. 큰 손 진짜 재벌 큰 손들을 제외시키고 좀 작은 손들 그냥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냥 개미인들 슈퍼개미 다 제외하고 이런 분들은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인당 3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데 사실 1인당 35만 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한 주 갖고 있는 개인도 있고 100주 갖고 있는 개인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2.3%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만 원 갖고 있으면 2만 3천 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이 밖에 국민연금도 10%가량 갖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삼성생명도 1조 1천억 원 그리고 블랙록 펀드 같은 경우도 5,800억 원 갖고 있어요. 삼성물산은 5,700억 원 배당금 수령하는데 블랙록은 펀드가 전 세계 펀드 있잖아요. 전 세계 펀드 1위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옛날에는 좀 잘 나가던 펀드 피터 린치의 피델리티라던가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자산 규모로 봤을 때 블랙록 펀드가 1위인데 이 블랙록 펀드가 엄청나게 또 삼성전자를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투자도 좀 잘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지표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블랙록 펀드가 또 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또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또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려가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배당금을 받은 만큼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배당을 외국인들 많이 챙겨갔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이 챙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개인, 기관 다 합해도 네. 외국인이 안 됐잖아요. 아까 표에 보면은.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배당을 딱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네. 오히려 팔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당을 딱 챙기고 네. 배당 다 먹을 거 다 먹었다. 그러고 또 매도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네. 배당금이 나온 이 증시 재투자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그렇죠. 오히려 네. 2,151억 원 정도를 그날 바로 매도를 했다고 매도를 합니다. 네, 한 외국인들이 거예요? 네. 그냥 매도로 때려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또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사람들은 이제 또 재투자해서 또 내년에 또 배당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또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외국인들도 단타 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스캘핑
뭐 하루에도 매수 매도를 10번씩 반복하는 외국인도 그게 가능해요?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개인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긴 개인들 전업 투자를 네, 하신다면. 외국인들 뭐 전업 투자랑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막 뭐 10만 주를 막 매수했다가 10만 주 또 매도했다가 어. 막 1시간 만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외국인 또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들의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를 최근에 또 들어오신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동학개미들은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성향인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금 적금을 하던 분들의 자금이 증시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탁금이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삼성전자를 또 장기적으로 믿는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좀 재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 지금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동학개미들의 이번 예금에서 몰려온 예금 적금 사실 적금 같은 경우 3년 적금, 5년 적금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성향이 3년 적금하는 거, 3년 삼성전자 투자, 5년 적금하는 거, 5년 삼성전자 투자. 이래서 배당금 받은 거 좀 다시 재투자하지 않을까. 아. 뭐 개인들은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전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코인 시장의 돈도 하나하나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큰 손들은 또 다시 재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어쨌든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받고 뭐 물론 쓸 수도 있겠죠. 생활비로 쓰는 건 쓰시고 또 다시 팔지는 않을 겁니다. 팔지는 않고 총수 일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배당금을 풀었습니다. 규모만 해도 13조 원이었는데요.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 앞으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입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은 전혜진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앵커님, 전문가님, 매일 유익한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3,500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4.6% 보유 중인데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오늘 3,36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3,2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뉴딜 테마 맑음, 실적은 흐림. 아, 맑음과 흐림이 공존하네요. 네, 네. 날씨처럼 보이는데요. 테마적으로는 맑은데 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고 약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회사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 테마예요. 뉴딜 테마. 그래서 뉴딜 연료전지 분리막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수혜되는데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말했던 게 약간 친환경 네. 친환경 뭐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천명한 바 있죠 예전에. 그래서 테마 약간은 좀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대감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에요.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둘 다 이제 친환경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 가스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소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코오롱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약간 테마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요. 네. 이 보면요. 적자가 영업이익 적자가 어떡하죠? 4년 네. 연속 적자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2020년 12월에도 네. 적자를 그러니까 흑자로 회복을 진짜 못했어요. 적자가 많네요. 네, 그리고 외형적인 조건도 한번 봐야 되는데 매출이 2017년에 3,500억이었는데 네. 681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그냥 매년 줄어들어요, 매년.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기는 약간 올랐다. 네. 2018년에서 2019년 올라긴 했는데 네. 뭐 40억 원 가량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500억에서 681억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좀 그렇고 중요한 것도 부채가 이제 88%인데 부채 많지 않은데요. 이 회사에 돈이 없어요. 회사 자본 유보율이 네.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어요. 마이너스 16%라서 이게 유보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회사 이거죠.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좌에 돈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카드 값이 만약에 이번 달에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요. 만약에
만약에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 만약에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뭐 그런 분이 있다 쳐봐요. 그럼 마이너스 5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은 유보금이 플러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빚진 거보다 계좌에 돈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뭐 한 100억 있는데 계좌에 돈이 한 30억 있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약간 좀 힘든 상황이에요. 회사가 좀 어떡해요? 회사가 좀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종목이 뭔가 혁신적인 거, 그게 물론 뭐 수소차 이런 뭐 약간 친환경 이런 것도 테마 타서 혁신적으로 네.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혁신을 못 한다 한다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약간 좀 접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냥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막 접근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위험한 종목이다. 위험한 종목인데 이게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죠. 지금 아까 4년 연속 적자인데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테마를 타서 오른 겁니다. 2020년 9월까지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죠. 그 뭡니까? LG화학 뭐 이런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2차 전지 테마 빠지면서 다 같이 빠지면서 이것도 완전히 거품 빠졌죠. 자, 그래서 3,200원대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전지 테마주가 물론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불 거예요. 분명히 한 3년 안에 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언제 불지를 확답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손절가 이렇게 애매할 때는 손절가랑 목표가를 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분이 3,500원인데요. 네, 맞아요. 그 3,500원 좀 본전되면 전 매도를 좀 권장 드리고 손절가는 한 3,000원 선 밑으로 여기 하단선이 좀 무너지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3,000원 선을 정하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테마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적이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아마 표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전혜진님께서는 접근하실 때 손절가 3,000원 정도 잡아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네, 이마트 쿠팡을 제압한다 어. 하는 이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종목입니다. 네. 회사입니다. 지금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최저가 경쟁에 나섰어요. 근데 이마트가 먼저 이렇게 또 최저가 경쟁에 선포를 했는데 가격을 낮추는 거죠. 물건 가격을.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가 심지어 뭐라고 했으면요. 야, 이 경쟁사들보다 특히 이커머스, 네. 온라인 사업 하는 데보다 더 무조건 싸게 팔겠다.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이런 데 있잖아요. 쿠팡 마켓컬리 11번가 등등보다 가격이 거기에 쿠팡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500원이다. 그럼 500원보다 더 싸게 판다고 400원으로. 무조건. 500개의 품목을. 네.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10원 전쟁이 되지 않을까? 10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서로 가격을 낮추게 돼서 출혈 전쟁을 될 수 있습니다. 출혈 전쟁.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 지금 뭐 이마트 좋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출혈 전쟁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해 오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가격을 서로 네. 낮추니까.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져요.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치킨 게임 들어가면요. 승자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승자거든요. 도박판 카지노에 가시면요.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길게 하게 되면은 최후의 승자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판돈을 걸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판돈을 만약에 거는데 만약에 저는 100만 원 시작해요. 근데 앵커님은 뭐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판돈 뭐 처음에 뭐 1,000원부터 걸어가지고 이렇게 판돈 올리잖아요. 네. 그 스톱 막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결국은 나는 100만 원은 뭐 몇 번 제가 만약 9번 이겨도 네. 9번 이겨도 마지막 한 판 10번째에서 올인했을 때 100만 원 다 걸었을 때 이쪽에서는 100만 원 잃어도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100만 원 잃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을 건 올인한 사람은 잃으면 전 재산을 잃게 되기 때문에 판돈이 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 카지노의 법칙이 주식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도박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식 잘하는 사람이 도박도 잘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이 도박을 잘해요. 그 유명하신 그분. 버핏님 취미가 뭔지 아세요? 도박이에요. 진짜 버핏님이 이제 이렇게 해요. 네. 취미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자기 친구들 불러요. 네. 야 카드 치자 그럼 카드 놀이 맨날 쳐요. 돈 걸고. 그 취미예요. 근데 돈 다 따요 또. 돈은 이거
블랙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왜 그러면은 주식도 확률 게임이고 이 도박이나 카지노 이런 특히 카지노래 카드놀이 네. 카드를 치는 그러니까 슬롯 머신은 이거는 개입이 안 돼요. 본인 네. 실력이 개입이 안 되는데 카드나 아니면 고스톱이나 이런 포커 같은 거 포커 같은 거 바카라 이런 거는 자신의 실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주식이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제가 판돈이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마트가 판돈이 커요. 이마트는 이 자본 유보금이랑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쿠팡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은 있지만 쿠팡에 대한 뭐 오프라인 상점 이런 게 없잖아요. 온라인 배송이잖아요. 근데 이마트는 건물이 이마트 건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노란색 건물 딱 그렇죠. 아시죠? 네. 그런 게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거든요. 맞죠. 네. 근데 그 건물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 네. 거 나중에 출혈 경쟁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 적자로 전환되는데 다른 뭐 마켓컬리나 11번가는 좀 버티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부 다 적자가 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해고 뭐 떨어져 나가는데 이마트는 건물 팔아서 버틸 수 있어요. 실제로 이마트가 최근에 힘들 때 건물 몇 개 팔았어요. 건물 몇 개 팔아 두 개, 세 개 팔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흑자로 또 돌아서고 이마트는 판돈이 크기 때문에 건물 팔아서도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점이 저는 가장 이 출혈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치킨 게임의 최고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마트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주춤하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주춤합니다. 근데 최근에 3개월 동안 그 코스닥 지수 굉장히 올랐죠.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 그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키맞추기 효과로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마트 보시면 매출이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보면 15조 원대에서 23조까지 올라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돈이 크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요. 판돈이 자본 유보율이 5,200%나 됩니다. 이거 회사가 큰 회사인데도 자본 유보율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신세계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신세계가 네. 또 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마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는 지금 유통업계 내에서도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쿠팡도 더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도 이 기세가 유지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